오늘 대박 강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급락장 매매법입니다. 1번, 언제 팔아야 되냐? 도대체 종목을 샀는데 적풍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종목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줬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조차 없었어요. 오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급락장 매매법 두 번째에서는 오늘 2차 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차 매수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 글쎄요, 한 번의 매수만으로 수익 내는 기법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한 2차 매수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2차 매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물타기라는 어떤 그런 말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잘하면은 예술적인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물타기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조금만 빠져버리면 그냥 하락하네, 사자. 하락하네, 사자. 그러다 보면 진짜 바닥에 왔을 때 살 돈이 없어요. 이거를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락장 매매 방법 세 번째에서는 최악의 선택만 하지 말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가장 최선의 선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놓쳐서, 때로는 잘 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 선택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최악의 선택만은 피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매매를 했었는지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매매법 1번. 언제 팔아야 되냐? 바로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생명자원부터 한번 보겠고요. 굉장히 익숙하신 종목이죠? 그죠?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하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바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미래생명자원은 제가 소개해드린 조건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락장에 잘 가는 종목 5가지 조건. 첫 번째, 낙폭과대 또는 눌림목. 세 번째는 스몰캡 소형주, 네 번째 일정주, 다섯 번째 정책주. 여기에 속하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3가지 이상 속해진 부분들이 있죠. 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잠잠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번 보여준 이후에 하루, 이틀, 3일, 4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5번째 되는 날 전날 야간 공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스몰캡입니다. 이런 종목의 패턴이 잘 갑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닥 지수가 지금 2% 넘는 하락을 보이고 코스피 지수가 1% 넘는 하락을 보인 이 마당에 저 종목은 장중에 9%의 시세를 내고 마감이 됐어요. 물론 종가까지도 좋은 가격대에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미래생명자원은 저 위에서 18월 때 저 위에서 고가 매수하셔서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못 나왔는데 우리는 저 아래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왔다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매매법은요.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오늘 장중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다 팔았어요.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 어떤 걸 팔았냐면 첫 번째로 거래량이 실린 급등이 나왔을 때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미래생명자원은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자,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캔들 차트, 봉 차트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저 거래량의 봉이 크면 클수록 거래가 많이 나온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전거래일 거래가 완전히 없을 때 그때 포착을 해서 오늘 아침에 거래가 평소 대비 좀 붙으면서 시세가 좀 나온 상태. 물론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드는 정도의 그런 상승 파동은 아니었어요. 저는 한 20% 이상의 상승을 기대했는데 장이 많이 안 도와주다 보니까 한 9%대에서 멈춘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저 자리에서 저는 일단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실린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저는 오늘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 어제 그제
바로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 야간에 이 종목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포착 사연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잘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급등할 때 팔기를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이 실린 급등이 나왔을 때는 팔아야 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적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야간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총 3종목을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종목은 미래생명자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1,000억 원대 미만에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오늘 좀 종가는 좀 안 좋았어요. 종가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다운된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주가의 모습이 거래 없는 횡보 하락을 계속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장대 양봉이 한번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가 1차 매수 시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포착했을 때 전날 주가를 확인했으면은 다음 날인 오늘이 매수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었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장중에 저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은 장중에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막판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빠진 이런 모습이 저런 식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거래량은 평소 대비 조금 붙었어요.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다가 하락한 모습들. 그럼 이 종목은 오늘 왜 올라갔을까요? 직접적인 재료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보통 매도를 한다 라는 부분들. 매수는 왜 매수하는지 아시겠죠? 상승한 이후에 거래 없는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종목을 사셔도 좋다. 제 공개 방송에서 정말 한 10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모르고 지금까지 매매하셨다면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진행되는 4교시 강의도 꼭 한번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오늘 하락장이었지만 장중에 7%도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이번에 본 요 세 번째 종목은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라는 종목, 오늘 굉장히 셌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전거래일에 이제 포착 사연을 드렸던 종목,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포착 사연을 2번 정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장중 방송을 진행하다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흐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강하죠? 오늘 이 종목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어요. 특히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4배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붙었고요. 장중에 16%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면서 어떤 바이오 테마라는 그런 부분들로 올라가는 재료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래 실린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한다. 두 번째, 호재가 나왔을 때 매도한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산단 말이에요. 호재가 딱 나오면은 이제 가겠구나. 그런 종목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사신단 말이에요. 호재가 뭐가 있지? 적풍은 어떻게 매매하죠? 이 종목에 악재가 뭐가 있더라? 안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저는 주식을 사요. 호재가 나온 종목은 일단 매도합니다. 일단 매도해요. 호재가 나오면. 왜냐하면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장대 양봉의 의미는 상승장에서는 추가 상승의 의미입니다. 더 가겠다는 의미지만 하락장에서의 장대 양봉은 시세의 끝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실제 보시면 급등이 나온 다음에 사면은 일단 손해를 봐요. 그죠? 확률상으로 전날에 음봉이 나왔던 종목이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악재에서 매수하고 철저하게 음봉에서 매수하고 철저하게 하락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무슨 종목으로? 안국약품이라는 종목과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안국약품 15%, 동성제약 23%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음봉에 사니까 바로 수익이 나는구나. 단기 투자자는 지금 이런 매매법을 꼭 체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 나중에 장 좋아지고 나면 또 이 매매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앞으로 얼마든지 내려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 음봉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매매하는 방법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지금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음 매매법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미련하게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내일이라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매법이에요. 급락장 매매법 두 번째. 2차 매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내가 1차 매수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엄청 안 좋은 자리에서 샀어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큰 하나 단점이 하나 필요한 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1차 매수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그죠? 바로 수익 실현하게 되고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겠는데 요즘에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밀려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샀지만은 가격에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살 때 처음에 내가 100만 원치를 매수를 하고 두 번째 매수할 때 5만 원치를 매수했다고 하면은 이게 단가가 조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티도 안 나죠? 적어도 내가 첫 번째 매수했던 것만큼의 비중이 들어가야 적어도 중간까지를 평균 단가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주가가 5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럼 평균 매수 단가는 75만 원이 됩니다. 적어도 같은 비중으로 살 수 있어야 최소 그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첫 매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2차 매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자, 종목 하나 볼 텐데요.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이에요. 아난티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잘 보시면 그동안 제가 강의를 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3주 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난주, 그 전주. 한 3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의하면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실린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 1차 매수는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을 때가 1차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두 번째는 요거는 비밀입니다.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만 아실 텐데 두 번째 매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 없는 조정시 매수,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저점이 나왔을 때 매수. 이렇게 제가 강의를 이미 드렸어요.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매수한 다음에 두 번째 매수로 들어갔을 때와 자리를 보고서 아 이거 매수할 자리구나 자리를 확인하고 첫 번째 조정이 나온 다음에 사서 두 번째 매수 타이밍에 추가 매수 즉 물타기 하는 것과 1차 매수를 그냥 패스하고 어차피 장이 안 좋으니까 1차 매수를 그냥 패스한 다음에 2차 매수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요즘 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매매 방법이 더 유리한 매매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난티는 제가 실제로 그 매매를 그대로 보여드린 전략인데요. 만약에 아난티라는 종목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매매법으로 매매를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최근에 나왔던 9월 21일 날에 21%가 올라가는 급등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멈춰 있을 때 근데 이날은 뭐냐면은 이날은 양봉이었어요. 그럼 적풍은 양봉에서 사요 안 사요? 적풍은 양봉에서 사지 않습니다. 철저한 음봉에서만 매수를 하죠. 그렇다면 이 다음 날 주가가 8% 정도 하락하는 이날 1차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다음 쉬고 그 다음 날 2차 매수가에 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게 됐으면은 평균 단가가 아마 뭐 한 1,500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1차 매수를 과감하게 패스하고 2차 매수가가 왔을 때 여기에서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10월 2일이었어요.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을 지나고 10월 4일 날 주가가 다음날 15%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서 두 번째 사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한 템포 지나서 두 번째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좋다라는 전략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2차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 4교시 강의에서 진행되는 야간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물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이거 추가 매수 언제 하지? 물타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라는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난티를 봤으면은 두 번째는 인터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불스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런 종목인데 매매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아까 오늘 장의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재료는 없다. 하지만 차트가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바닥에서 새 출발하는 뉴페이스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상한가나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따라잡은 사람은 별로 재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적풍은 언제쯤 매수를 하냐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큰 상승을 우리가 봤을 때 큰 상승을 만약에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시세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바닥에서 크게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왔죠. 요즘엔 이런 거 따라잡으면은 10중 8구 손해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 다음 거래일에 조정이 나왔는데 음봉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죠. 이럴 때는 일단 대기. 일단 기다리자. 그리고 거래가 잠잠한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1차 매수 시기. 2차 매수는 저 아래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도 1차 매수를 패스하고 2차 매수만 했을 때 혹은 1차에서 사고 2차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1차 매수만 하고 2차 매수하기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 버린 그런 케이스들이죠.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따라잡은 사람들은 다음 날에 굉장히 피말리는 매매를 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눌리는 걸 기다렸다가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 그죠? 3,400원대 사서 그 다음 날에 자리 좀 지켜주네? 그냥 가져가지 뭐. 다음 날에 급등하는 거 보고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눌림목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호재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진짜 매매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좌가 지금처럼 하락장이 계속된다면은 계속 그냥 여러분들의 계좌도 같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매매 방법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언제 팔아야 하나, 두 번째는 2차 매수의 개념. 자, 그럼 세 번째는 최악의 선택만 하지 말자가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는 차선의 선택은 적어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최악의 선택, 가장 나쁜 것만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대동스틸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 종목은 올해 굉장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올 초에 4,000원짜리 주식이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가면서 주가가 거의 한 5배 가량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했던 바닥 구간이 한 6,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또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바닥 6,000원대에서 여기 16,000원대까지 거의 한 4배 가량 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5배 상승, 3분의 1 하락, 4배 상승, 그리고 약간 하락 구간입니다. 적풍우 그러면 대동스틸을 언제 사서 언제 매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종목을 처음 매수했을 때가 여기서 약간 눌리는 구간에서 처음 매수를 들어갔어요. 1차 매수.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분할 매수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걸 보고 여기서 바닥을 감지를 하고요.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죠? 저기가 왜 바닥인지. 바닥을 확인을 했고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이 타이밍에 우리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16,000원 부근에서 기분 좋게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최상의 매매법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매매를 잘했으면은 1차 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만 사고 올라갈 때 팔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2차 매수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1차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막 50%까지 빠지다 보니까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손절하고 매도하고 아이고 난 망했네. 근데 망하기는커녕 그냥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났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얘기죠. 즉 최악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처음에 최고가에서 산 것도 잘못이지만 바닥에서 파는 것도 실수란 얘기예요.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지 못한다면 최소한 눌릴 때 사서 바닥을 지났다가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니슨을 한번 볼까요? 자,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계속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종목을 잘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은 2,000원 정도가 바닥이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2,000원. 그리고 뭐 1,500원 정도 바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구간보다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 역시 저가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바닥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는 확인이 안 된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 역시도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주가가 거래가 실린 상승이 나왔을 때는 파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